코 수술을 할 수 있는 나이 언제부터 자. 가능한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언제 가능하냐라는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 언제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인이 된 이후에 코 성형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인이라고 그러면 성장이 다 완료된 거죠. 성장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성장 둘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성장이 끝난 이후에 성형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체적인 성장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이 성장 이후에 모양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18세 전후,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겠죠. 남성분들도 물론 그 시기쯤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보통 신체 성장이 완료됐다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키가 다 컸냐 안 컸냐, 아니면 최근 1년 내지는 짧게는 6개월 동안 내 얼굴의 모양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완료됐다고 판단을 하고 코 성형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성장 부분도 그 시기에 사실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 바디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한 변화의 폭도 굉장히 크고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민감한 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내 자아라든지 내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다 완료된 이후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부작용 중에 이제 네. 염증이라는 것도 있고 구축코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예. 코 성형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 성형 수술, 맞아요. 코 성형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가장 우려하시는 게 사실은 부작용인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수술이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고, 또 코 성형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물질, 그러니까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려될 수는 있습니다. 코 성형 수술 같은 경우는 콧대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실리콘 보형물이라는 보형물을 쓰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염증,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처음에 초기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바르게 잘못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최대한 낮출 수가 있어요.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콧대 같은 경우는 보형물을 코끝까지 길게 쓰지 않고 콧대에만 본인의 코가 허용할 수 있는, 피부가 늘어나줘야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과하지 않게 수술을 받으시면 염증이 생기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드뭅니다. 예. 콧대만 안전하게 쓰시면 염증이 생기는 확률은 적고, 만약에 염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형물을 바로 제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증상들은 다 완화가 되세요. 염증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게 뭐냐면 세균에 의해서 곪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 골맞을 때 보시면 일단은 특징은 붓고 빨개지고 통증이 유발되고 심한 경우에는 고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붓고 빨개지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걸로 치료를 받고 하시면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최악의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띄게 더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대부분들 사실은 별 부작용 없이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1차 원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수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잘 대처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또 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구형구축 현상일 거예요. 구형구축 현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실리콘 보형물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보형물이 코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 실리콘 보형물을 내 몸에서 격리하기 위해서 주변에 막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막이 쌓여요. 그걸 영어로 이제 캡슐, 우리나라 말로 이제 피막이라고 하는데, 이 피막이 안에 이제 구형구축의 원인은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염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싸고 있던 피막이 염증 조직이 염증이 안에 생기게 되면 쪼이게 됩니다.
점점 딱딱해지고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게 구형 구축 현상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염증이 어느 정도 좀 심하게 왔다 그러면 바로 일단 보형물을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구형 구축 현상이 왔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제 코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테니까 보형물을 제거를 일단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런 이제 딱딱해졌던 것들이 조금 풀리고 난 이후에 자가 조직이라든지 자가 연고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구형 구축 현상이란 건 그렇게 생길 수 있고, 생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성형 수술 마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취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는 일반적으로 수면 마취들을 많이 하고 하긴 하세요. 이제 눈 수술 같은 경우도 수면 마취를 이제 하긴 하지만 살짝 얕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 수술 같은 경우는 눈을 이제 수술을 하면서 떴다 감았다 눈을 모양을 보면서 수술을, 대칭성을 좀 보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수술 받으시는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끔 국소 마취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술이 예전에 비해서 수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코성형 수술 같은 경우도 콧대, 코끝을 모양을 잡고 개방절개를 해서 모양을 잡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내내 이제 깨 계시면 아무래도 조금 좀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 성형 수술을 할 때 마취 종류는 코에 국소 마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술 과정에서 좀 이렇게 주무실 수 있게끔 수면 마취제를 이용을 해서 수면 마취를 병행을 해서 최근에는 시행을 하는 추세이고요.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까 제가 늑연골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늑연골을 채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늑연골 채취 과정은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서 늑연골을 채취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서 하시는 걸로 권유를 드리고, 그런 이제 늑연골을 이용한 구축 코 성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 수술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